시공자와 건축주는 인접주택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특파기 공사로 인해서 주택의 벽체 균열과 토지의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주택의 재건축 비용 2억 6천여만 원, 토지의 지반 보강 공사 비용 2,865만 원, 주택 철거 시 그 내부에 남겨둔 물건들이 가액 1,171만 원,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 합계 3억 2천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공사를 하는 중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에 균열이나 지반 침하, 붕괴 등의 어떤 손상이 생긴 경우에 시공자와 건축주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인접해서 크고 작은 건물을 건설하는 그런 공사를 하다가 인근 토지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이 침하되거나 심지어 건물이 붕괴하는 이런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시공자, 수급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사를 맡긴 건축주인 도급인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떤 재산적인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자,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자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인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려면 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즉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시공행위와 건물의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각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제3자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해 및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고, 시공상 구체적인 공사 방법 등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주의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공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시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과 가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건설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러한 고의, 과실,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시공으로 지반 침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원인이 불명하더라도 시공자에게 넓게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게 판례의 경향입니다. 또 시공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첫째, 지반이 연약하거나 지하수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둘째, 굴착공사의 시공 무렵부터 건물이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 셋째, 굴착 공법상 인접 지반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넷째, 건물의 손상이 공사를 하는 쪽에 가깝다는 점 등을 증명을 하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건축주, 도급인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인, 즉 건축주는 수급인, 즉 시공자가 그 일에 관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가한 데 대해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축주는 책임이 없는 경우죠. 다만 대법원은 빌딩 신축을 위해서 지하 굴착 공사를 하던 중에 인접 건물에 균열이 생기게 한 사안에서 건축주의 현장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현장 소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 등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지휘 감독을 했고, 기존 건물에 인접해서 지하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토합 붕괴로 인해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으면 건축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므로 건축주에게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된 금액이 배상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 건물 손상에 대해서 통상 재산적인 손해, 보통 보수 비용이죠. 그 손해만 인정을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적 손해로 다 보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 건물에 대한 붕괴 위험이나 붕괴 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이런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가 인정됨을 유의합니다.
자, 이러한 견지에서 지하 굴착 공사로 인근 주택이 심하게 훼손됐다면 그 거주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책임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건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 법원 감정 금액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책임 제한을 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피해 건물이 이제 건축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용 관리상 과실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 등이 이제 건물 손상 발생 확대의 원인이 된 점, 건물 손상 중에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손상과 공사로 인한 손상을 명확히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제 시공자가 어느 정도 보수를 해준 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는데 법원 감정가의 40% 내지 90%까지 다양하게 제한을 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물에 이 사건 터파기 공사 이전에 이미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손상이 발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시공자가 인접 건물에 미치는 진동, 소음, 집안 침하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CIP 공법으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점, 나아가 이 사건 터파기 공사 기간 및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해서 수급인, 즉 시공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라고 이제 판결한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공자와 건축주는 인접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주택의 벽체 균열과 토지의 집안 침하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주택의 재건축 비용 2억 6천여만 원, 토지의 집안 보강 공사 비용 2,865만 원, 주택 철거 시 그 내부에 남겨둔 물건들이 가액 1,171만 원,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 합계 3억 2천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주, 즉 도급인은 민법 757조에 의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할 건데, 시공자와 사이에 설계도면을 따르지 아니하고 터파기 공사를 시공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법원은 재반 증거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시공자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을 한 점, 그리고 시공자는 건축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이제 건축주 측 사람에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아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점, 그리고 시공자의 터파기 공사 도중에 이 사건 주택과 토지의 벽체 균열 및 집안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결국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점 등을 이제 고려할 때 시공자에게 터파기 공사를 도급해서 시공케 하는 건축주로서는 인근 건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굴착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주지시키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채 설계도면과 달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도록 승낙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도급인인 건축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데에 해당된다라고 봐서 시공자와 건축주가 연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 재건축 비용 감정 결과가 2억 6천여만 원이지만은 이 주택이 37년 된 노후화된 건물인 점을 고려해서 사고 당시 교환 가치는 신축 비용의 한 20%인 5,200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집안 보강 공사비 감정액 2,865만 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건물에 있는 그 물건 대가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합계 8,066만 3천 원으로 이제 손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로 사고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편마음 지질로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될 수 있으며 또 관리상 잘못으로 그 정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공자 책임을 90%로 이제 제한을 해서 결론적으로 7,259만 6,700원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한편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터파기 공사로 훼손되어 결국 철거됨으로써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시공자가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적 건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시공자는 물론이고 건축주도 경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법원 감정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감정가에서 40%, 90%로 이 책임을 제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